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있었던 제1회 SKKU S&P 루트 앤 글로벌 퀀트 인베스트먼트 컴피티션, 우리 퀀트 투자 아이디어 경연대회에 대해서 이제 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바들을 몇 가지 말씀 나누고자 비디오를 준비합니다. 이 대회를 스폰서해 주신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정희경 부장님 이하 담당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루트 앤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이현준 대표님을 비롯한 전문가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베스코에 계신 성창환 박사님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지로 그 바쁘신 와중에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서도 또 장영봉 글로벌 경영학과장님과 또 이동원 글로벌 경제학과장님, 그리고 오종민 교수님, 또 조셉 김 교수님 바쁘신 시간 다 쪼개서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또 봉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교직원 선생님들 여러분들, 윤정주임님을 비롯해서 또 임주희 선생님과 또 많은 행정 직원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참 복장을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졸업식을 했어요, 어저께. 네, 이제 8월 달에 졸업하는 애들이 얼만큼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 계시죠. 요즘은 한 40% 정도가 8월 달에 졸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제가 졸업할 때는 코스모스 졸업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다들 정규가 아니라 이 기업에서 채용하는 게 정시 채용으로 뭐 3월 달 기준으로만 다 하기 때문에 8월 달 나오는 게 상당히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시 채용을 하죠. 그리고 학생들도 또한 인턴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알바를 하든가 아니면은 어디 여행을 가서 또 갭 이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보든가 알바라든가 아니면 여행을 가서 또 다른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경험들을 다양하게 쌓기 때문에 휴학들을 랜덤 타임에 하고 또 취준 때문에 또 늦게 복학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졸업하는 게 8월 달에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복장을 저도 또 한번 어저께 그렇게 해서 오늘 한번 이렇게 분위기를 내봤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졸업복인데요. 사실 또 성균관대학교 졸업복도 되게 이쁩니다. 특징이 있어요. 아시아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1398년도에 만들어진 이 대학이기 때문에 이 모자부터 딱 이렇게 특이하고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도 한번 다음번에는 입어보고서 방송을 찍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이제 결과 보고를 좀 말씀드리면요. 대회에 대해서 파이널 컴피티션 8월 18일 날 이뤄졌고요. 총 처음 시작할 때 100여 명 정도 성균관대학교의 경영대학과 경대대학 두 단과대학의 학부생들이 다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한 거는 100명 27개 팀이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한 달 반이 지나고 나서 데이터 분석을 막 해보고 결과 보고서를 쫙 낸 팀이 14팀입니다. 그러고서 그 14팀들을 이제 저희 저지 분들이, 이 심사위원 분들이 어나니마이즈 했다 그러죠. 이 뭐라 그러죠? 블라인드 리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블라인드 리뷰하느냐? 애들의 이름과 소속 학과 학번 다 지워버리고요. 팀 이름도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고서 그 팀을 이름을 다 새로 어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리스 그 캐릭터 있죠. 알파벳, 그리스 알파벳. 요즘 이 코비드 19으로 해서 알파베타 감마에 여러분들 익숙하실 텐데 오미크론까지, 그죠? 저희들 알파부터 오메가 쫙 있잖아요. 그 중에서 캐릭터 2개를 랜덤으로 어사인한 겁니다. 단 알파는 펀드 계통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캐릭터이기 때문에 뺐고요. 오미크론 너무 비실비실한 느낌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거 2개 빼고서 랜덤으로 쫙 돌려가지고 어사인된 이름으로 애들이 이제 보고서를 냈고요. 블라인드 선에서 리뷰를 해서 5개 팀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널라이즈 된 거고요. 파이널 팀을 한 거고, 거기에는 퀀트 투자 아이디어를 낸 팀들도
그 위주로 받아주긴 했지만은, 그죠? 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 있죠. 기존의 valuation 하는 거, 회사의 intrinsic value, 내재 가치를 수년제 가치법 뭐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현재 가치, 할인법 이런 걸로 해서 적정 주가가 뭔지 종목 추천하는 거, 그것도 받아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로 리포트 쓴 것도 받아줬고 우리말로 쓴 것도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퀀트와 DCF 이 두 가지 구분이 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퀀트 쪽은 수천 개의 회사를 가지고서 내재 가치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쫙 줄 세워 가지고 룰 베이스로 그냥 수백 종목을 한꺼번에 투자하고 한꺼번에 리밸런싱 하는 그런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퀀트적이에요. 알고리즘 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DCF는 한 종목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새로 각광받는 거는 퀀트기도 하고요. 반면에 지금 워런 버핏도 그렇고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오는 건 DCF입니다.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DCF적인 것들도 우리가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시면은 루텐 글로벌 인베스터스, 여기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최고의 퀀트 투자 펀드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R을 이용한 퀀트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기에 이현열 박사님, 그죠? 이분이 저희한테 특강하시면서 최고의 펀드, 퀀트 펀드가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그랬을 때 1초도 지체 없이 말씀하신 게 바로 루텐 글로벌입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루텐 글로벌을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본 거고, 그 다음에는 섭외를 해보고 나니까 그 펀드에는 또다시 또 어떤 분들도 같이 계시냐면은 마크 윤 전무님처럼 이 DCF로 옛날부터 엄청나게 레퓨테이션, 좋은 레퓨테이션을 쌓아오신 엄청난 전문가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퀀트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DCF도 같이 발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퀀타멘탈 어널리시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퀀트로 쫙 일단 추려낸 다음에 그 중에 몇 종목 추려가지고 더욱더 깊게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어프로치들이 있기 때문에 DCF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CF도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부생들 선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준비가 돼 있는 게 DCF일 수밖에 없고, 또한 업계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 펀드를 떠나서도 실질적으로 삼성 자산운용이든 어느 그 펀드든지 가서 보시면은, 보험사든 어디든지, 그죠? 가서 보시면은 다 섞여 있어요. 퀀트하고 DCF를 다 골고루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DCF도 무시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영어와 한글, 왜 뭐 어떻게 하는 거냐? It's up to you 라고 애들한테 던져놨습니다. 왜냐? 외국계 금융기관을 우리가 간다고 해도요, 결국 우리말 써가면서 합니다. 교포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한글과 영어를 섞어서 막 말을 합니다. 그리고 쩐주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나라 쩐주들 한글이 더 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영어로 하는 것 때문에 트랜슬레이션 때문에 놓치는 것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It's up to you. 니네들이 그 선택해라. 영어로 하고 싶으면 영어로 하고, 한글로 하고 싶으면 한글로 해라. 우리 다 받아줄게. 우리는 그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교포들도 계시고 또 한글로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영어로 해주시는 분들 다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로 추스를 할 경우에는, 영어로 하겠다 할 때는 조셉 킴 교수님, 우리 매니지먼트 커뮤니케이션의 넘버 원 가이십니다. 이 분께서, 우리 교수님께서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영어 하는 걸 다 봐주셨습니다. 어떻게 영어를 얘기해야 되는지, 발음, 그리고 또 핸드 제스처라든가 바디 랭귀지 뭐 이런 것들, 얼굴 표정, 목소리, 음성 피치 어떻게 되는지, 그런 소프트 스킬 같은 것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골고루 다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팀 이제 이밸류에이트를 해서 보니까는 5팀이 이제 선발이 됐죠. 5팀이 선발이 되고 18일 날 최종 결선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욕심을 조금 부렸던 거는,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서 저희들이 S&P 글로벌 쪽에서
감사하게도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는 덕분에 그곳에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팬데믹 시츄에이션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확진자들도 속출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곳에까지 가서 폐를 끼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국제관에서 규모를 좀 축소해가지고 팀별로 2명씩만 와라 해가지고 딱 진행을 했습니다. 아쉽지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이밸류에이트 해주시는 우리 그 업계 심사위원님들 S&P에서도 와주셨고 루트앤글로벌에서도 와주셨지만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콩에서 줌으로 접속을 해주셨던 우리 성창환 박사님이십니다. 인베스코 그 세계 최대 뮤추얼 펀드 5개 중에 하나죠. 여기서 펀드 매니저로 이름을 날리고 계신 우리 성창환 박사님. 홍콩 파이낸스계의 갓파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퀀티 인베스트먼트 쪽에도 엑스퍼트시고 옛날에 블랙락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하셨었거든요. 샌프란시스코하고 홍콩 쪽에. 그리고 삼성 자산운용에서도 일을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또 이 뭡니까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하셨기 때문에 퀀트를 엄청나게 하시죠. 그러고 CFA Institute Research Challenge 쪽에서 이제 그 DCF 애널리시스 하는 걸로 이제 심사위원으로 글로벌 레벨 컴피티션에서도 심사를 해주셨던 분이세요. 아시아 레벨에서도 해주셨고 우리나라 레벨은 당연히 해주셨고 그래서 DCF에도 엄청난 전문가시고 저쪽에도 퀀트 쪽에도 양쪽에 다 수륙 양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날개 달린 호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대단하신 분께서 줌으로 접속해 주셔가지고 학생들한테 커멘트도 해주시고 피드백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참 영광된 자리를 가질 수 있었고요. 대회 결과 이제 보시면은 그랜드 프라이즈 1등상, 러너업 2등상, 서드 프라이즈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죠. 여기 5팀으로 뽑힌 것 자체가 엄청난 학생들한테는 큰 기회였습니다. 대단한 거기도 하고요. 그죠? 그렇고 보시면은 이제 재밌는 게 보면은 첫 번째 프라이즈 간 거는 이제 이 Rational Momentum Strategy 그랬는데 모멘텀 퀀트 트레이딩 보면은 모멘텀 크래시라는 게 가끔 나오거든요. 정말 맨날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한번 깨지면은 정신없이 깨져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GPA하고 다른 매크로 팩터 하나를 가지고서 보완을 해보는 그런 일들을 쭉 분석을 쭉 자세하게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등상을 받았고 2등상은 Dual Portfolio with Beta Asymmetry and Dynamic Optimization 해가지고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또 이 친구들도 열심히 베타가 보면은 캡앤 베타가 딱 일관되게 하나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어시메트릭하게 양과 음일 때에 꺾어져 가지고 그래프가 나오던 경우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거를 역발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제 뭐랄까 이 콜 옵션 무슨 이렇게 이 스트래티지처럼 파생 상품에서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한번 우리 해보자 하는 또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서 재밌게 아이디어를 제시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또 2등상을 탔고요. 아주 컴피티션이 터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DCF를 한 친구들, 코엔텍 주식에 대해서 바이 레코멘데이션을 냈던 우리 친구들이 또 3등상을 탔고, 그 다음에는 골리아스 비츠 데이빗 그랬는데 이 팀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추종하는 반대로 인디비주얼 인베스터들은 이 비헤이비어럴 바이어스에 너무나 좌우가 되기 때문에 걔네들하고는 좀 반대되는 트레이딩 스트래티지를 구축하자 하는 걸 그 아이디어를 갖고 했는데요. 거기서 좀 더 재밌었던 건 뭐냐 하면은 같은 기관 투자자라고 레이블이 돼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개 다른 종류의 기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따라야 될 기관 투자자들 한 2-3개를 딱 잡습니다. 브로커리지 회사들, 좀 더 단기 투자하는 회사들, 얘네들을 가지고서 추종하고 뭐 인슈어런스라든가 이런 장기 투자하는 애들은 일단 제껴버리고 이렇게 해서
팔로잉 해보니까는 좀 잘 나오더라 하는 거 갖고서 제시해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트위터 메시지 가지고서 이걸 한번 트레이딩 스트래티지를 만들어 보자, 그 랭귀지 톤 갖고서 분석해 보자 하는 제시를 해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들 축하드리고요. 보면은 제가 조금 느꼈던 거를 약간 더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이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친구들, 그 소속 학과 있죠. 다양한 과에서 온 친구들이 모였을 때 아주 더 이 시너지, 스파크가 더 많이 튀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또 어차피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더 다양한 과의 학생들, 과 출신대 사람들이 모이게 될 텐데, 그걸 미리 겪어봤다 하는 게 큰 수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영대학교의 학생들은 경제대학교 학생들과 섞이면서 우리가 좀 더 경제학이나 수학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통계학 같은 거. 그 다음에는 경제학과 학생들은 또 우리가 혼자서 수학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경제학이 주류가 되게 보면은 수리경제 위주거든요. 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심리적인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팀워크도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많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좀 더 배웠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같은 아이디어를 하더라도 좀 더 컨빈싱하게 더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소프트 스킬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좀 배웠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두 다른 백그라운드의 학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데이터로 뭉친다 하는 것이 큰 의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빅데이터 시대에 말로만 빅데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거 이제 구체적인 우리 도메인 지식, 그 영역 지식이라 그러죠. 파이낸스라는 영역 하에서 이걸 데이터를 한번 실제로 손을 대보고 코딩을 한번 직접 써보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한계가 이거였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좋은 컴피티션이 되길 바라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루트앤글로벌에서는 이번에 컴피티션 해가지고 1등한 팀 학생들에 대해서 겨울방학 인턴십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인터뷰를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그게 인터뷰를 봐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퀀트 투자라고 하는 거는 석사나 박사 레벨의 이 계량 경제적인 혹은 통계학, 수학적인, 그리고 경제학과 행동 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학부선에서는 상당히 그거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당장 인턴십으로 확 뽑아주기는, 지금 이 컴피티션 갖고 하기는 많이 힘드실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여름방학 때 임프레션을 딱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인터뷰 한 번 더 할 때 나중에 몇 달 후가 되겠지만은, 그동안에 또 공부 열심히 하면은 또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임프레션을 딱 만들어 드리면 누가 합니까? 될지. 그리고 사실 컴퓨터 코딩 쪽에서 소프트웨어 돌리고 막 이런 친구들 보면은 제일 똑똑하게 잘하는 애들은 20대 초반 학부생 선에서 또 되게 잘한다 그러잖아요.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애들을 보면은, 해커들 뭐 이런 애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또 희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릿빠릿할 때 이렇게 코딩을 탁 돌려가지고 하는 것도,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 아니면 어떻습니까? 일단 맨 땅에 헤딩하는 거 해보라는 겁니다. 그죠? 단순히 스펙 쌓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맨 땅에 헤딩해보기, 그리고 자기가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한번 부딪혀보고 친구 사귀어보기, 그게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번에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비슷한 기회가 계속적으로 만약에 주어진다 그러면 S&P 쪽에서 좋아하셨다고 그러면은 이 펀드 쪽에서도 그렇고요. 두 디파트먼트가 합치는 것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컴피티션 하는 것도 아주 좋았지만은, 앞으로는 보다 더 다양한 학생들이 더 컴피트를 하도록, 경쟁을 하도록, 또 친구 사귀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게 또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공대 친구들은 어떨까? 그리고 또 인문사회 전반적으로는 어떨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찾아준 교환학생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외국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하거나 이렇게 또 스테이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한 학기도 그렇고,
걔네들 중에 보면 다 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리고 유학생들도 그렇고 얘네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주는 교환학생이 저희 학교에 1년에 근 600명이 되는데 한류 덕분에 그 중에 적어도 10% 20%는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제 수업에서도 지난 학기도 그렇고 몇 학기 보면은 시험에서 1등을 한 애들이 보면은 교환학생 애들입니다. 예, 교환학생 애들. 우리나라 애들도 잘하긴 잘해요. 열심히 잘하는데 그 교환학생 애들 중에서 열심히 하는 극단치는 대단하게 잘합니다. 이 친구들을 놓칠 게 아니다. 같이 친구 먹고 붙잡고서 다양한 백그라운드로서 이런 걸 좀 같이 디벨롭 시켜보는 거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글로벌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한번 좀 상상의 날개를 좀 펼쳐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저희 대학을 이 영역을 넓혀서 다른 대학의 친구들도 우리가 초대해가지고 같이 컴피트하는, 그리고 친구 먹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학교의 친구들과 또 지금부터 친구 사귀면서 어차피 같이 늙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는 인생. 그렇게 해서 골고루 또 새로운 친구 사귀고 또 자기의 지경을 넓혀가고. 또 우리나라 대학만 생각합니까? 아니죠. CFA Institute Research Challenge 보면은 뭐예요? 아시아 레벨 대회도 하고 글로벌 레벨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대학교 학생들, 우리 익스체인지 스튜던트 얘기했지만은 다른 대학들도 우리들도 같이 이제 하는 그런 범위를 넓혀가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게 뭐 당장 내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좋고 20년 후에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천천히 한번 우리가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회를 주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비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